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 특히 특성화고 특별 전형, 동일계 전형으로 대학 가고 싶은 친구들, 또 추가해서 재직자 특별 전형 있죠? 경력 3년 사고 가는 거.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입 정보 포털이라고 검색을 해요. 들어가면 전형 정보가 있어요. 쭉 보시면 일단 2024, 2023학년이 있는데 2023학년도를 먼저 볼게요. 클릭하는 항목 중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그리고 재직자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볼게요. 농어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서해 5도, 4.16 세월호 특별법 보이시죠? 자, 그럼 2024학년도 거 볼게요. 어때요? 굉장히 간소화됐죠? 깔끔하죠? 근데 이 깔끔한 게 특히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특성화고 특별 전형과 재직자 전형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합쳐졌어요. 이게 누구랑 합쳐진 거냐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4.16 세월호 특별법, 서해 5도 아마 그리고 특성화고 재직자, 특성화고 졸업자 요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지금. 이건 저희가 대입정보 포털 전화해서 확인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굉장히 불리해지죠. 아니 불리하다기보단 힘들어지죠. 또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귀찮아지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물론 특성화고 특별전형이나 재직자 특별전형 말고 그냥 일반 전형 있죠? 이 일반 전형으로 수시나 정시 가겠다는 애들, 뭐 교과나 종합으로 가겠다는 애들 이런 친구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니까. 근데 이 특성화고 전형이나 재직자로 가는 친구들은 여기 검색해서 일일이 다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될 경우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검색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갈 수 있는 대학 검색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여기 대입 전략 자료실에 119라고 검색하래요. 그럼 여기 나와요. 2024학년도 대입 정보 119. 자, 여기 PDF가 있잖아요. 이걸 다운받아서 열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회균형 전형, 농어촌 기초생활수급, 특성화고 졸업자. 아마 여기에는 재직자 전형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재직자. 자, 사회통합 전형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재직자. 이게 바뀐 거예요. 지원 자격이 변경. 기존에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고 여기 표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긴 했어요.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2024학년도에 5,900명 정원 외, 정원 내로 42명, 정시까지 다 합치면 6,000명이에요. 작년 대비 500명을 더 뽑긴 해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요번에 성균관대학교랑 가천대학교에서 성균관대가 180명을 뽑고 가천대학교가 180명을 뽑거든요. 그것만 해도 360명이에요. 여기서 360명이 가천대랑 성균관대가 차지를 하고 늘어난 거에서 그 외에 몇 개 대학이 더 생긴 거겠죠. 이렇게 해서 재직자 전형 진행하는 대학을 찾아볼 수가 있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이거는 합쳐서 2024학년도에 3,264명인데 61명이 늘어나긴 했네요. 근데
제가 검색 능력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몇 개 학교가 진행하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진행하는 대학교 몇 개, 재직자 특별전형을 진행하는 대학교 몇 개, 요거는 검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던가 아니면 더 많은 사이트를 찾아다녀 보면서 정리해준 걸 찾아보던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내용을 고졸만잡 중앙취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특성화고의 취업만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최소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가는 재직자 특별전형,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을 진행하는 대학을 좀 디테일하게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가 맞지 않다면 하이파이브라고 해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이 있거든요. 여기 후학습에다가 진행하는 대학교 모집 인원 디테일하게 좀 정보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어디가 나와 있는데 누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 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재직자 특별전형이라는 게 축소되고 없어지면 특성화고의 메리트는 진짜 사라진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알잖아요.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대졸 급여를 받습니다. 물론 실력이 없는 대졸은 사회 나가면 무시를 당하기도 할 거예요.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예요. 특성화고 졸업하고 대학 졸업장 땄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서 인정받고 능력이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학력사회, 또 학벌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졸업해야 월급을 받습니다. 대졸급여를. 연봉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죠. 또 학력에 따라서 승진 체계도 달라져요. 고졸은 7년 있어야 대리가 되는데 대졸은 3년만 있어도 대리가 된다. 이런 것처럼. 그 대학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재직자 전형과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진행하는 걸 힘들게 만들어 놓고 축소를 시킨다. 물론 인원은 늘긴 했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재직자 전형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사람을 대학에 입학시켜야 돼요. 그럼 재직자 전형을 입학시키거나 미래융합대학을 입학시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뭐 제가 말한 건 정답은 아니겠지만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싱글벙글이냐면 특성화고 전문 대학 입시학원. 여기 싱글벙글이죠. 왜? 학원을 와야 데이터를 얻어요. 그리고 특성화고 전문 대입 컨설턴트. 여기도 데이터를 모으겠죠.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요? 모으시죠. 근데 일이야. 돈을 안 줘. 그래도 하시는 분은 계셔. 하지만 모두가 하진 않아. 그래도 하시는 분은 계셔. 자, 이거예요. 근데 이건 달라요. 특성화고 전문 대학 입시학원이랑 특성화고 전문 대입 컨설턴트. 이들은 데이터를 모으고 시간을 쓰잖아요. 돈이 됩니다. 적게는 시간당 5만 원, 많게는 시간당 30만 원. 이렇게 받고 컨설팅을 해요. 물론 대학만 찾아주는 컨설팅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는 학생들이 대학을 찾는 게 힘들어졌어요. 어설프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찾으면 됐거든요. 이제는 다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내신에 맞춰서 대학을 찾아주고 컷을 찾아주고, 그리고 만약에 2학년이라면 지금 내신을 보고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네가 목표하는 대학을 설정을 해서 그 커리큘럼을 짜주는, 어쨌든 디테일한 컨설팅까지 해서 30만 원에서 최소 5만 원까지 받는데 컨설턴트들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기들이 학교를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또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귀찮으니까 에이 그냥 뭐 돈 내고 하지 뭐. 아마 제 생각엔 대학만 찾아주는 것도 10,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을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은 거잖아요. 뭐 잡코리아, 사람인 이런 것만 생각해도 채용 정보를 다 모은 거예요. 한 곳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플랫폼으로 모아서 주는 곳이 있다면 돈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을 투자한 거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돈 주고 판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여기도 여러 가지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정보를 모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제 '컨설턴트들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학원이랑.'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인제 항상 정부에서 말하는 사교육을 잡는 거, 물론 인문계의 사교육에 비하면 특성화고 사교육은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특성화고가 100% 중에 절반이 대학 간다고 쳐도 그 절반 중에서도요 99%는 다 이 전문대 갑니다. 전문대도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 1% 시장밖에 없거든요. 1% 시장이 사교육에 영향을 준다? 아 그거는 거의 영향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사교육을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정보를 최소한 제 생각엔 하이파이브나 이 고절만 잡, 요런 데서는 좀 올려주는 게 특성화고 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가 하냐? 특성화고에 미친 사람. 즉 "나 돈 필요 없어. 나 헌신할게. 나 희생할게. 시간 갈아 넣을게. 열정 갈아 넣을게. 근데 돈 안 줘도 돼. 나 생계 유지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 올리겠죠. 고맙죠,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괜찮아요. 이분들은 없어도 돼요. 왜? 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시간 갈아 넣을 거니까. 나 돈 필요 없거든. 난 특성화고를 사랑하거든. 근데 이게 저거든요. 근데요, 저 돈 필요해요. 죄송해요. 이건 자본주의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저 돈 필요해요. 아 속물이라고 욕한다? 제가 볼 땐 저를 가지고 '돈 벌려고 눈에 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고, 전 요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요건 맞아요. 근데 돈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는 못 올리겠어요, 이제는. 정말. 저도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특성화고에서 대학 가겠다는 친구들, 특히 특성화고 특별 전형, 재직자 전형 가겠다는 학생들, 이 친구들에게는 살짝 위기지 않을까. 노가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나는 그냥 일반 전형 교과나 종합으로 가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전혀 상관없어요. 뭐 '정시로 가겠다.'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성화고 전형이나 재직자 전형으로 가겠다는 학생들에겐 다소 위기가 오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노가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전보다. 제가 말한 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노가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 주시고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면 답변을 드리고, 좀 답변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야 되고 막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면 어 댓글이 좀 어렵고 이 부분은 좀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제가 댓글을 남겨 드릴 테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